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도 정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한 걸 보니까 우리 한국을 볼모로 해가지고 미국에게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죠. 어제 9일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군사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미사일도 북한이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북한 매체들도 이날 김정은 동지가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현, 그러니까 전방이죠. 이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화력 타격을 위한 기동 전개와 화력 습격, 이걸 전체 본 다음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러니까 4일이죠.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을 봤을 때 괜찮았는데 이번도 참 좋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김정은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이러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에 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 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일 날 노동신문은 16장의 이번 훈련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도발할 때 같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방사포, 이번엔 또 탱크 훈련을 하는 장면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평화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 아래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날에 꼭 축포라도 쏘는 것 같이 미사일을 또 도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한국과 미국, 양국을 향해서 시위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꼭 제3자의 관전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은 전혀 없고요. 객관적인 평가는 했지만 도발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더불어 북한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또 도발한 발사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발사체라고 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도 9일날 발사한 북한의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9일날 국방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른 시간에 쏜 발사체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RBM으로 300km 이상 비행했고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일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평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것은 이제 소형 미사일, 스몰로 미사일이긴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이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잘 살펴보고 있고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고 협상에 관해 얘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한미 간 워킹 그룹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스티븐 비건. 바로 이제 오는 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갔던 중에 이제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 대사관 관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하고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징표일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식량 지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줄기 꿈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7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북 식량 지원 긍정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했었죠. 청와대가요. 근데 사실상 미국과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우리 와이타임스 신문에도 나와 있고 저희 유튜브를 통한 와이타임스 논평에도 청와대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FV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이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날 한국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좀 점잖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든 말든 그건 한국 정부의 뜻이다. 이렇게 점잖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죠. 우리는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런 겁니다. 방관자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우리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식량 지원을 하려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식량 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 정부의 뜻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런던을 방문 중이던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조야에서도 미국 내에선 비핵화 조치 없이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다. 뭐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류하고는 달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지원, 식량 지원에 총대를 맸고요. 청와대 역시 식량 지원을 통해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터보려고는 강력한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있죠. 최근 한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 교착 상황에서 중재력을 마련하는데 대북 식량 지원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북한이 재차 미사일을 도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북 식량 지원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달래려고 하느냐 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건 식량 지원을 하더라도 미국은 무작정이 아니라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달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일날 북한의 이런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생각을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식량 지원을 고리로 해가지고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한 김정은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을 할 정도로 다급했던 북한이 뻔히 지금 남측 정부에서, 또 남측 정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 남측 정부로부터 식량 지원 논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사일을 도발한 김정은의 속내가 과연 뭘까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냐 북한이냐 하나만 선택하라 하는 협박입니다. 5월 들어서 이제 두 차례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거든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두 차례나 쏘아 올렸습니다. 이건 한국을 향한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사거리를 둔 미사일을 쐈다. 그것도
우리 사드나 뭐 이런 걸로도 참 대응하기 힘든 미사일, 최신 미사일 쐈다. 이건 이제 바로 한국에 대한 협박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연이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평화의 파괴자다 비난해 왔습니다. 9일 날에도 조평통 산하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가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요. 남조선에서 불순한 목적을 노린 군사적 도발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무모한 적대 행위에 추종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세 배격에 대한 주장들도 매일 북한 선전 매체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10일에도 우리 민족끼리는 외세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평을 통해서 온 결의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북남 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자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남 관계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고 북과 남이 주인이 돼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은 언제나 민족 자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뿐이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북한 선전 매체들의 선동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을 배격하고 오직 남과 북이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외세 배격을 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남쪽의 일부 종북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죠.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은 한국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을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한국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주한 미국 기진들을 포함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협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일과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제주도를 포함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 시간에도 상당 의미를 북한은 두거든요. 근데 9일날 도발한 건 뭐냐면 9일날 0시 40분, 이게 현지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일날 오후 4시 40분이죠. 미국 공군의 지구권 타격사령부 AFGSC인데요. 여기 사령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미니트맨 3를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시각이 맞춰가지고 북한도 도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보도자료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사 훈련을 통해서 미국의 ICBM은 적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준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한 셈입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북한이 그런 대응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위협이 될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이건 북한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했던 중국 고위급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층들 모두가 자신들의 미사일 한두 방이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꽉 차 있습니다. 일종의 편향적 집단 사고죠. 북한 지도부의 머릿속을 바로 이 편향적 집단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을 향해서 도발할 수 있고 결국은 미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 해제가 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핵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건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재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량 지원을 통해서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보겠다는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것이고 철없는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김정은의 협박, 앞으로도 뭐 한두 번 더 미사일도 쏘겠죠. 이제는 이제 중단거리를 넘어서 장거리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위성을 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해도 미국의 반응이 없다면 어떨 거냐? 아마도 남쪽을 향해서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참 철없이 국방을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때마침 그 1974년 소등돼 가지고 45년 동안 꺼왔던 연평도 등대를 문재인 정부가 켜기로 그럽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 해안포의 타격 원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평화의 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등대를 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사실상 타격 원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또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서해오도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이 지역을 겨냥해서 천여 문의 해안포, 스텔스형 VSB, 그러니까 파도 관통용 고속정도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이걸 뒤로 물린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연평도를 아예 무방비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하기 딱 좋은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미사일 도발 때는 미국도 주춤을 했습니다만은 9일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추가 문제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단독의 대북 압박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북한을 향한 정찰도 더 빈번해지고 내밀한 압박들이 이어질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을 향한 군사적 압박도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지 길이 뻔히 보이는 것이고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해왔던 북한 친화적 대북 정책을 완전히 리셋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김정을 향한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 신뢰를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든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의 파워를 최소화시키면서 북한과 하나가 되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그 속내를 미국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KBS TV를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야기한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이 딱 멀리 달나라에 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이 문씨인가요? 아무리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의도가 우리 한국을 볼모해가지고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빨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오늘 정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